자신만의 어떤 매매 기법, 하나의 매매 원칙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어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요즘 대중투자자의 대다수가 경제신문을 하나도 안 읽어요. 온라인이 다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경제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경제지를 안 읽으면서 주식시장을 시대 흐름을 내가 찾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뀔 때 그 기회가 바뀐 요소를 반드시 분석해서 그 요소가 맞다고 생각하면 확신이 있다면 그때 계속 가는 거죠. 매매를 한다면 자신의 어떤 원칙, 매매 기법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 엘더가 개발한 어떤 기법과 제가 개발한 기법 같이 해서 여러분들을 아주 우수한 트레이드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이제 개인 심리는 지난번에 다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집단 심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심리를 잘 알아야만 그 집단 심리, 어떤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이란 무엇인가? 이 시장을 분석하는데 오늘 집단 심리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거대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가 말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정해진 어떤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이런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대한 사람들의 집합체, 즉 군중이기 때문에 거대한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이 군중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만 시장을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 효율적 가설에 의한 시장이 효율적 시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대륙에서 살고 있더라도 문화도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군중은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해도 같은 군중이면 같은 심리를 보이고 있고 행동 양식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트레이드는 누구나 시장의 방향을 남보다 먼저 예측해서 다른 시장 구성원들의 돈을 취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대다수 투자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일단 매매 트레이더 이제 매매하고자 하는 거래자들은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돈을 결국은 내가 취해야만 내 돈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보다 나는 먼저 어떤 시장도 예측할 수 있고 지수도 예측할 수 있고 이 기업의 어떤 실적도 예측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는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예측이 되지 않고 어떤 이제 남보다 먼저 예측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남보다 먼저 분석도 안 되고 실적 분석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바로 대중 투자자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중의 어떤 생각을 미리 읽으면 잘 분석하면 시장에서 성공한 트레저로 남는다. 이렇게 얘기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집합지다. 대중, 그 많은 사람들의 집합지다. 이렇게 시장을 일단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모두가 나를 대적하고 나 또한 모두를 대적하는 가혹한 전쟁터자. 이 전쟁터라는 말을 이제 시장은 전쟁터다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쟁터에는 총알이 난무하고 포탄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러죠. 주식도 만약에 거래를 자주 하면서 이렇게 거래 시장에 뛰어들게 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잃어서 거의 깡통을 찬다든지 큰 돈을 잃어서 단기에 잃어서 실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장도 나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나도 시장을 또한 많은 사람들 투자자를 대상으로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남의 투자자의 돈을 뺏어오려고 그러고 있는 거고
남들도 다른 투자 구성원들도 나의 돈을 뺏어가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뺏기려는 어떤 전쟁, 살아남으려는 전쟁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레이딩에 한번 뛰어들게 되면 이제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한 증권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정부에 세금도 내야 되고요. 이렇게 또한 체결 오차, 실제 거래하게 되면 거래하는 가격에 체결이 안 되고 좀 더 비싸게 준다든지 뭐 좀 더 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결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이 체결 오차. 그래서 이런 수수료, 체결 오차, 부대 비용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장에서는 나의 돈을 뺏어가려는, 나의 돈을 편취하려는 많은 어떤 구성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막 피라냐들까지 막 몰려들어서 여기저기서 나의 돈을 피라냐처럼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은 아주 전쟁터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제 심리인데요. 투자자의 심리뿐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픈 욕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회원들하고 투자자한테 이제 시장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액자산가 되시려면 중요한 것은 남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거액자산가 투자 마인드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액투자 자산가의 마인드의 어떤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실제 인간의 본성은 바로 본능적인 원초적인 어떤 욕구는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픈, 그러니까 나만 특출나게 행동하지 않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남들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 소속되는 어떤 욕구, 그런 강한 욕구가 바로 원초적인 욕구인데 본능적인 심리, 인간의 심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은 대다수가, 군중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라, 사람들의 집합체라 그랬죠. 말 그 군중은 이렇게 군중 속에는 있으려고 합니다. 나만 군중에서 벗어나서 따로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군중의 심리를 잘 분석해야만 내가 어떨 때는 같이 군중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 있다가 또다시 어떨 때는 나는 군중에서 빠져나와서 외롭게 나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액자산가 되려면 반드시 군중의 심리를 알고 그다음에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게 가장 크게 수익을 나는 거죠. 그래서 남들처럼 하면 망한다, 주식은. 왜냐하면 남들의 대다수 투자자의 95%는 한 10년 동안 하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봅니다. 직접 투자는. 그러면 95%가 손실을 보는데 나는 성공한 5% 안에 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자신이 95%에 실패하는 95% 들어간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주식에서 주식이 깨지고 있는데도, 계좌가 손실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다시 한 종목만 잘 찾으면, 또한 시장만 잘 맞추면, 누군가 종목을 잘 추천받아 잘하게 되면 나는 성공한 5%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그런데 실제 인간 심리는 나는 남들처럼 같이 두리뭉실하게 군중에 들어가서 행동하려고 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바로 이 인간의 욕구다. 이 욕구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란 무엇인가? 자, 군중은 어리석을지 몰라도 나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군중은 어리석지만 나보다 강하다는 말은 바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여러 사람, 한 10명의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누르게 되면, 힘을 가해서 누르게 되면 그 한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개인 한 사람이 그 10명이 누르는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바로 10명을 군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한 명은 개인이죠. 그래서 이 개인이 군중의 어떤 압도당해서 거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군중은 그래도 어리석어요. 실제 어리석지만 나보다는 강하다. 내 투자자, 나 자신의 투자자, 나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리석더라도 그것을 어리석다고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 군중에서 벗어나서 똑똑한 사람이 결국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군중은 어리석지만 그 군중과 같이 갈 때가 있고요. 빠져나올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중은 이렇게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나 이 업종에 사고 있으면 추세를 만드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추세를 만드는 것들이 있죠. 지난번 작년 상반기에서는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게 중소형주의 추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군중이 다 몰려갔기 때문에 추세를 만든 것이고요. 그 이후에 8월 달부터 추세가 깨졌죠. 깨졌다가 다시 또 지금 추세 좀 반응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군중은 추세를 만듭니다. 하지만
군중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려면 추세를 그르지 말아라. 아주 중요한데 추세를 그르지 말아라. 자, 추세를 그런다는 것은 나만 군중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군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증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감망하거나 두 개 하면 돼요. 만약에 가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매수하고 싶은데 내가 겁이 나면 매수 안 하고 감망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나중에 되면 감망하다 사게 되지만 일단은 매수하고 감망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감망하기로 했으면 감망해야 되고요. 매수하려면 매수해야 되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군중의 심리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하이닉스 월봉인데요. 자, 하이닉스 월봉을 보게 되면 자, 2014년도 7월까지입니다. 2014년도 7월까지 추세가 계속 갔죠. 언제부터 갔습니까? 2013년도 1월부터 실제로 2012년도 17월부터 2012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7월까지 2년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추세로. 계속 올라갔죠. 그죠? 추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추세가 올라가는데 군중들은 대다수 이렇게 같이 갈 때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실적도 개선도 개선되고 구조정도 성공하고 SK에서 투자도 하고 해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업황도 괜찮고 반도체. 그래서 추세가 계속 갔습니다. 그러면 나만 앞으로 여기 오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팔아야 되겠다. 혼자 생각하는 군중을 반하고 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빨리 파는 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팔 때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추세는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추세 갈 때는 같이 군중과 추세의 거스름이 아주 같이 가면 되는데요. 다시 추세가 깨질 때죠. 이렇게. 자, 여기 실제 저의 기법으로는 여기 매도가 나왔는데 최종적인 매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죠. 마지막 매도 구간인데 보유 금지 구간이 나옵니다. 이때 보유 금지가 작년도 6월 달에 48,000원 여기 깨지면서 46,000원이죠. 깨지면서 이제 추세 하락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는 실적이 1분기랑 실적이 좋았습니다. 2분기도 괜찮을 걸 보이고. 그런데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 추세는 계속 내려갔죠. 자, 군중들은 이제 전체적 거래가 실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갔는데 대다수가 이제 나만 여기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PER도 저평가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잠깐 나오니까 이제는 많이 빠졌다. 올라가서 52,000원 와서 이제 4만 원 오니까 싸다. 그래서 사게 되면 추세를 거스르는 거죠. 하락 추세를 거스르고 나만 이것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거죠. 군중 힘을 모르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계속 기다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 가치로 봐서는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가치는 반도체는 빠르게 업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을 예측해야 되죠. 디램 가격 예측하면 디램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빠질 거로 보고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만 이게 군중을 위배해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자, 다음 장을 보면 자, 군중 관계 달릴 필요는 없지만 반대 방향으로 달려 군중에 맞으면 안 된다. 좀 전에 바로 하이닉스 차트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2012년부터 2014년도 여름까지는 추세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면 잘 갈 때 나는 같이 달릴 수는 없지만 나는 안 사도 상관없죠. 그죠?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계속 매도를 진입한다든지 상승 추세에서 아니면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빠졌는데 하이닉스를 나만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나만 하락하고 있는데 추세를 거슬러서 나만 매수하고 있다든지 매수해서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반대로 가는 거죠. 맞서는 겁니다. 군중하고. 자, 그리고 군중의 힘을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군중은 이제 아주 추세적인 힘을 방향을 하지만 근데 두려워할 필요 없으면 두렵게 되게 되면 결국 나는 군중의 힘에 휩쓸려서 부하 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말고 객관적 분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군중의 힘은 세지만 원초적이고 군중의 행동은 단순하고 반복된다. 원초적이라는 것은 본능에 움직인다. 주로 충동 매매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군중의 행동은 단순하고 반복된다. 자, 대다수 투자자의 95% 수익을 못 내는 투자자의 95%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초적인 충동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를 하면서 정치 테마주를 해서 수익을 그동안 테마주에서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본능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은 반복된다. 이 반복성의 영향이 아주 크게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어 시장 분석을 이렇게 군중에 의하면 이렇게 반복적이다. 꼭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군중의 심리를 알고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트레이드로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군중에서 내가 벗어나서 아니면 군중의 같이 추세에 순응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자, 군중의 심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심리가 과연 어떤 심리인지. 그 다음에 그 심리에 떨어져서 내가 독립적인 어떤 사고를 하면 거기서 내가 군중에서 상위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성공한 5% 안에. 그래서 홀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고 매매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자신만 어떤 기법이나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어떤 기술 어떤 가지고 방법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야만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군중하고 같이 갈 땐 같이 가고 아니면 군중에 빠져나올 때는 빠져나와서 매매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홀로 분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홀로 분석 못하신 분은 대다수 TV를 보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보고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이는 건 참고사항뿐이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참고사항입니다. 대다수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누가 이야기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전문가가 사라 그래서 샀다. 아니면 TV 보니까 전문가가 추천해서 살아서 사가지고 손실이다. 이런 것은 바로 홀로 시장을 분석 못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기법이 있어야 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트레이드는 군중의 돈을 취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트레이드는 반드시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액자산가인 이제 했던 행동 양태 실전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전 사례로 보는 군중과 거액자산가 투자 심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2015년도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대우건설인데요. 일봉 차트입니다. 자, 5,000원부터 시작해서 6,7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거액자산가나 기관의 큰 손들은 그냥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매수를 하는 거는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거래량 보면 이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가는 매일매일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사야 될 때 오히려 군중은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파는 거죠. 많이 팔았어요. 그죠? 거액자산 돈 많은 1급 투자자는 막 사고 있는데 여기서 팔고 있는 거죠. 바로 단기에 좀 올라왔다고 단타 작은 이익에 만족해서 그리고 여기서 팔 때쯤 됐을 때 거액자산가는 전량 매도 9천 이상 하는데 여기서 팔 때는 자 그때는 이제 저도 저희 회원들도 다 전량 매도 했는데 보게 되면 이때는 기관들은 자 4월 14일 날까지는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개인들은 그 이후에 내려오니까 주가가 9,000원 갔다 8,000원 오니까 많이 사는 거죠.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그런데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그러면 1급 투자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상위 5% 안에서는 상위 1, 2%는 바로 9,000원 이상 매도하는 거죠. 여기처럼. 오히려 기관도 살 때 개인 아주 1급 투자자는 매도해서 빠져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빠져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를 갖고 있죠. 미리 계획하에 움직이겠죠. 바로 이렇게 거액자산가와 큰손가 군중의 행동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실전 사례로 보는 군중과 거액자산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 자, 대림산업 일봉인데요. 자, 이때 당시는 1차, 1번 여기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란 핵협상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군중은 정고점 근처니까 여기 급등했다 정고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본전 가니까 전부 다 정고점 근처에 도다 매도합니다. 본전의 매도. 그다음 호재가 노출됐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시작했는데 협상이 자 일부만 태압됐죠. 그다음에 매도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액자산가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냐고 집중 매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호재로 인식합니다. 같이. 그리고 업황도 실적도 하락 업황과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냥 간다. 아직까지 주가에 미반영됐다. 이렇게 보고요. 호재가 또 크게 실적에 기하는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이란 핵협상 최대 수혜주는 대림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두 번째 여기 고점에 매도할 때는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다른 반대 현상이 벌어지죠. 97,000. 자,
군중들은 주가가 급등했고 추격 매수하자. 그 다음에 뉴스를 허지를 인식하고 2분기 실적도 좋다. 이제 목표가는 없는데 충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액자산가는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비중 축소한다. 그 목표가 왔다. 그 다음에 업황호조세가 주가에 기반영됐다. 이렇게 다 판단하고 97,000원, 9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한결같은 거액자산가나 컨손들의 행동입니다. 군중과 달리 가죠. 같이 갈 땐 같이 가고 나머지는 달리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군중과 심리를 잘 알게 되면 거기서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요. 빠져나와서 단독으로 홀로 자신만의 기법이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성공하는 투자자가 거래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훈 전문가였습니다. 군중과 거액 자산가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렉산더 엘더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말이네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